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난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QR코드를 촬영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64057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QR코드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풍튀기 살짝 엿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님께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목고민 남겨주셨네요. 순서대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기다리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신 가운데 네, 2부 내에 최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도 있으니까요. 3부까지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지사당구님께서 권명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권민정입니다. 혹시 권명 아나운서님은 누구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웅의 투자노트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까 SK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주셨는데 SKC가 끝났나 봐요.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업종 분석을 해주시려고 차트를 켜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부에서 했던 뭐 시향이라든가 뭐 기간 외우긴 하는 종목, 그다음에 목표 올린 종목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형화된 거죠. 그런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 분석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업종 분석 레포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또 어떤 거를 고를 것인가. 아마 업종 분석을 못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어떤 거 업종 레포트가 엄청 나올 거예요. 뭐 증권사가 뭐 지금 거의 뭐 7, 80개 되는데 7, 80개 증권사에서 거의 뭐 리서치 센터가 절반 있다 하면 거의 40개 증권사에서 모든 업종 레포트 연간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고르는 게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업종에서 보면 이제 탑픽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전기 전자인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오를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 들지만 일단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이런 수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여러 가지 수요 전해질까지 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자동차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올해 올랐지만 내년에도 그러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들도 우리가 또 에키스 종목들은 또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올해 거의 뭐 진짜 죽을 쓰고 있는데 아마 과연 내년에는 어떨지 아마 또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일단 이런 업종 자체가 내년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업종이 내년에 이제 상승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대 비교죠. 상대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반도체가 갈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어느 종목들이 먼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뭐 업종 자체는 그때그때 어떤 시향에 따라 변하지만 아마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먼저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전망이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유통 재고가 소진되는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D램을 화운드리 전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M10 전환으로 인해서 D램 수급에 긍정의 요인이다. 그 내년 말 삼성전자 EV 극강 D램 비중 해가지고 이제 10%까지 확대되면서 업체 간 기술 격차를 확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해소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TSMC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실적은 아마 내년에 파운드리 업계사상 최고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인치 파운드리는 좀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022년에는 약 44조 원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탑픽으로는 역시 대형주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일단은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추천보다 탑픽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라는 거를 저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근데 최고 주식인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매 차익도 우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미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는 거의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배반을 안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부동산에 토지하고 주식의 삼성전자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한다. 그러나 그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배당도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는 분명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전자는 일단 한 주라도 일단은 계좌에는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죠. 삼성전자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가 그러면 보유하기 싫으면은 4만 이원 전법 3일 빠지면 사고 이틀로 파는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300지수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더라도 또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원익 QNC하고 DB 하이텍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DB 하이텍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그게 또 올랐다 하더라도 또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익 QNC나 DB 하이텍은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업 분석이 나오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2023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약 300조를 상회를 할 거다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11만 8천 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목표가를 14만 6천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부터는 하락폭이 완화되면서 아마 2, 3분기에는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내년도 보니까 1년 후에는 우리 하이닉스도 14만 6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 아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었죠? 11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원익 QNC는 일단은 목표가가 4만 8천 원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했어요. 기존에 일단 가격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DB 하이텍은 9만 2천 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탑픽 종목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일단 관찰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됐을 때 조정받을 때는 좀 더 물량을 담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업종 주가가 2024년에 성장 가치를 이제 반영 중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2020년에 업종을 둘러싼 노이즈,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그다음에 LFP 배터리인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노이즈는 글로벌 일단 차량용 반도체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성장 각도 이게 가파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도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LFP 배터리 재조명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그 삼원계, NCM, NCA 이쪽 위주인데 아마 이쪽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량용 칩 반도체는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그래서 완성차 OEM들은 일단은 전기차 선배정으로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4분기부터는 점차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최근에 LFP 배터리도 뭐 폭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NCA, NCM 이런 3원계 배터리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LFP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위주로 이제 이런 생산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그 약점이 있죠. 차량 무게가 좀 늘어난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보면은 어떤 그 갭 자체가 많이 가격 LFP라든가 이런 3원계 가격이 점차 좀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탑픽을 전화역 업종해가지고 엔캠을 탑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잘 모르시기에 최근에 이제 올랐어요. 엔캠. 그래서 아마 엔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년도에 2차 전지 업체 탑픽이 엔캠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CATL을)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니까 대규모 어떤 그 대형 이런 생산 업체하고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엔캠이 일단은 저평가된 대표적인 소재주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을 여기서는 이제 탑픽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죠. 전기전자는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어떤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13.8억대에서 아마 올해나 비슷한 거로 일단은 전망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출하량이 늘어날 거다 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13.8억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일단은 고가 스마트폰 메인 라인업으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을 일단 향후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중저가 라인의 OIS, 그러니까는 떨림 방지 장치죠.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할 거다. 역시 또 애플도 출하량이 2.1억대, 그래서 계속 애플도 뭐 아마 내년 9월에는 아이폰 14 모델을 일단은 아마 생산하는데, 아마 레벨업된 어떤 그 고화소 카메라 모드를 탑재하는데, 사실은 과거 5년 동안 일단 애플의 뭐 스마트폰 카메라 화소수 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내년도에 어떤 아이폰 14에서는 아마 화소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럼으로써 결국에 이제 기판 업종 FCB 뭐 GA가 고부가 패키지 기판 시장 성장을 견인해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PCB 뭐 이런 쪽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도에는 예상 XR 디바이스 출하량이 또 57%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주요 글로벌 IT 업체들이 신규 XR, 그러니까 XR이 이제 AR하고 VR이죠, 디바이스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데, 그러나 이런 어떤 챌린지가 하나둘씩 해소될 때마다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시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카메라 업종은 오토모티브 및 XR 디바이스 노출도가 높은 업체가 차별적인 성장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연평균 40에서 50%, 뭐 자율자동차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자율자동차는 우리 그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 이렇게 카메라를 해서 자동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차대당 카메라 개수가 평균 8개에서 10개씩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메라 어떤 그 노출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디바이스용은 연평균 100%를 육박하는 고성장을 또 시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기 업종의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은 LG이노텍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재차 부각이 될 텐데, 아마 LG이노텍은 아마 2025년까지도 계속 상승할 거다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제 32만 원, 38만 원으로 24일 날 일단 유한타에서 올렸고, 이제 오늘 아마 NH증권에서는 이제 40만 원을 또 올렸죠. 아마 LG이노텍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도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계속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년에도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아마 1번 상승이 되지 않을까 되면서 일단은 조정 시에는 일단 좀씩 매수에 가담하는 거 뭐 그런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판 업종에서는 일단은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오래된 종목들이죠. 이런 옛날에 알던 여러분들이 대덕전자, 뭐 대덕산업, 그래서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또 아마 탑픽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리아 서키트나 대덕전자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어떤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LG이노텍은 38만 원 상향 조정, 대덕전자는 일단은 32,000원 유지, 코리아 서키트는 일단은 36,000원 커버리지 개시가 되는데 이런 어떤 코리아 서키트도 보면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또 오를 때는 오르지만 빠질 때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그 진폭을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원래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MC넥스가 또 지금 이제 이 굉장히 또 다크호스로 등장하는데 MC넥스가 65,000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애플의 대표적인 종목이 MC넥스를 보시면 돼요. 애플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MC넥스가 애플의 어떤 거기에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 또 애플도 뭐 일단 새로운 어떤 제품이 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 관련주로는 대표적인 종목이 MC넥스다. 이 종목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한 뭐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MC넥스는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서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도에 만약에 이쪽 부문이 오른다면은 이런 네 종목을 주시해야 된다고 아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얘기했고 원이큐, NC, 그다음에 DBIT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한 거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정리를 하면은 네. 2차 전지에서 아까 엔캠 얘기했어요. 엔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말에 네.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렇네요. 항체 관련주 가지고 EDC, 진매트릭스, 셀트리온, 시노팩스, 녹시대. 오늘 뭐 보면 항체 관련주들은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진매트릭스하고 뭐 EDGS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혈장 관련주, 그다음에 리제네론,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랄록시펜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화이자, 시노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나파머스타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화이자는 제가 뒤에도 썼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압병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물류, 전자결제, 식품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정리를 했는데 음압병실을 보면 뭐 오텍이라든가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SI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테마주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업종 분석 그다음에 테마는 코로나 관련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변이가 계속 기세를 부린다 그러면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테마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또 아마 등락이 엇갈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요거 외에도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포장재, 뭐 항상 뭐 골판지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게임주, 마스크주, 방역.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만 해도 거의 뭐 수백 종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종목들 잘 보셨다가 아마 순환매가 일어날 때 과연 1번 종목이 가면 또 2번 종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련한 투자 노트는 일단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코로나 관련주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찬찬히 또 테마별로 정리를 해주신 열심히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난세웅 전문가님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난세웅 투자노트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살짝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소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제 이름을 헷갈리셨다고 라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리사랑 고길동님께서는요. 제 이름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드래곤님께서는 넵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노트 이야기를 또 해주시다가 삼성전자의 내년 계획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드래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화이팅! 그럼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는 80,030원, 비중은 5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0,030원, 비중은 50%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65,600원, 6.6%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참 잘 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네.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눌림목일 때 사신 것 같아요. 눌림목이라고 이제 사는 가격대가 이제 8만 원이면은 차트 보시면은 그렇네요. 8만 원이 이때거든요. 그렇죠? 이때면은 네. 이제 어떠냐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상승을 했다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사실. 눌림목인데 물론 이제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랐다 다시 빠졌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이지만 항상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뒤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 다시 하락을 하거든요. 정말 차트가 보면 우리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때 눌림목 매매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7만 원대 유지하다가 다시 이제 56,000원 빠졌다가 다시 7만 원 갔다가 다시 6만 원쯤 왔는데 자, 일단 카카오뱅크는 계속 뭐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고 이제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아직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뭐 지지선 이런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65,000원 오늘 만약 종가 수준이 거의 지지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는 거의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수급인데요. 카카오뱅크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샀다가 오늘은 많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연기금은 아직 계속 사고 있고 투신이 오늘 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우리 기관들, 그러니까 투신하고 연기금의 어떤 거 싸움인데 만약에 수급에 있었어도 내일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만약에 매수에 들어온다면은 카카오뱅크는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진 상태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탈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비중이 많으신데 지금 비중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손절도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7만 원 선을 만약에 계속 도전하다가 만약에 뚫지 못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고 일단은 7만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다시 또 금방 또 8만 원 금방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7만 원의 돌파 여부 그다음에 밑에 있는 6만 원에 다시 하향 돌파 여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약 중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상방으로 7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6만 원을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오른다 내린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떤 주가라는 게 뭐
100%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7만 원 선이 어떨 때는 지금 1차적인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선을 일단은 돌파를 여부를 우리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슨 EV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29,000원이 매수가이시고요.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29.8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에디슨 EV 16,1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장 초반 시초가가 16,10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6,100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가는 29,0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죠? 네. 무상증자 권리락이 오늘이었나요? 네, 신주 배정을 오늘 받은 겁니다. 신주 배정 오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를 맞았네요. 네. 그 일단은 뭐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수는 늘어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동안에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지금 뭐 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5,000원, 16,000원까지 왔는데 아마 배정 비율이 몇 프로였나요? 잠깐만요. 배정 한 비율이. 주를 배정해 주는 한 주 거예요. 50%. 1대1 배정이었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공시를 한번 보면 알죠. 네.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구나 오늘.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무상을 동시에 하면서 오늘은 이제 무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유상을 결정을 했네요. 한 주당 3주를 배정했었네요. 또. 무상으로. 네. 네, 에디슨 2부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러한 어떤 거 우리가 증자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무상은 호재지만 이제 유상 증자가 이제 만약에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면 호재인데 단순히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환사채가 문제거든요. 전환사채가 이게 어떤 제3자 배정을 해서 일단 발행할 때 분명히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나중에 만기돼서는 또 이게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오버형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워낙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은 일단 불가피했다 생각이 되고요.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6,000원까지 왔는데 좀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고 봐요. 밀릴 수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바닥이면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26, 29일 날 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계속 대량 매도 나온 게 이제 11월 10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좀 샀다가 계속 조금씩 팔았는데 어제하고 그제 그러니까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대량 매도 나왔을 때는 뭔가 아마 지금 이런 뭔가 안 좋은 좀 이렇게 흐름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에디슨 EV는 좀 지금 안타깝지만 수급에서 완전히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이 지금 받쳐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하락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버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적이 그리고 계속 작년에 적자고 올해도 그렇게 지금 1분기에 적자였죠. 계속 아직은 흑자로 전환할 만한 이런 게 아직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현재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급락 이런 건 없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승하기에는 뭔가 이런 실적이 좀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상승세로 가지 실적 계속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지만 뭐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손절하기도 늦었고 일단은 뭐 홀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때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디슨 2부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92,500원, 비중은 5%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 시초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68,000원대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72,7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소폭의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시 부근께부터 다시 또 오름세로 전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3% 상승을 했고요. 알테오젠 장중에 72,700원까지 오름세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68,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매수가는 92,500원, 비중은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9월 2일 날, 11월 2일 날 최근에 좀한 9%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11월 2일 날 올랐는데 이때 이제 오른 거는 신약 개발 사업에 가지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국가 신약 개발 과제에 포함됐다 그래가지고 이날이 이제 9% 오르고서 그 뒤로 조금 오를 듯 하다가 해서 윗골이 달리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매물대가 79,000원에서 83,000원대까지 이제 매물대가 한 4분의 1 정도가 모여 있고 이번은 이제 그보다도 더 위인 9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 도박이라 할까 뭔가 이제 이런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다 한 방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68,000원이지만은 거의 7만 원 잡고 상한가 한번 치면 그대로 그냥 매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바이오주는 또 이런 어떤 한 번에 또 오를 때 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은 지금 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시를 하세요. 바이오주들은. 왜냐면은 오를 때 또 과거에 우리 2, 3년 전 때 바이오주들이 또 찬란한 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는 이런 종목은 또 한번 뭔가 뭐 FDA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임상실험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슈만 나오면은 분명히 상한가 한번 기록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은 제가 볼 때는 뭐 30%든 뭐 50%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분명히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제가 손절은 좀 안 하도록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보면 바이오 아닌다 하더라도 빠졌다가 막 다 회복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볼 때는 이런 바이오주 관련주들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언제 한번 또 뉴스에 나올 때마다 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주들은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19,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4.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 19,950원이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이 가장 저가였는데요. 19,000원까지 빠지면서 4.5%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때 전문가님께서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셨기도 했는데 이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예. 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두산이 어제 이제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어제 빠진 게 거의 14% 빠졌나요? 거의 14%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 이제 증자 발표 때문에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산그룹 자체는 워낙 그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환경 자체가 이런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이런 한계 기업들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두산그룹이 지금 올해 아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원전 관련도 있어가지고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자금난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증자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증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뭐 4% 빠져서 뭐 이틀 동안에 20% 빠졌는데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뭐 1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 이분은 25,000원에 비중이 5%고 오늘 19,000원인데 아직 그 RSI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치가
10월 6일 날이 1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0원 정도면 거의 이제 쌍바닥을 치고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보면 RSI가 거의 뭐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회사는 보면 이제 그 원전 관련주가 또 부각되면서 순환매로 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많이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럽의 경우에 지금은 이제 원전 얘기 나오고 이제 미국도 에서 원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뉴스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두산중공업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리바운딩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5,000원 목표가는 좀 더 매수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RSI가 바닥에 있을 때 이제 5%니까 저 같으면 5%더 투자해서 금액가는 그 금액을 똑같이 하면은 단가가 더 내려가 있대. 수량이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수량을 똑같이 하지 말고 금액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25,000원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가다 하면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여기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간은 그게 뭐 단기간에 될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될 수도 있지만 두산중공 자체 워낙 그 원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좀 모르죠. 내년 또 뭐 원전 지금 다시 어떤 그 전기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계속 또 이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환경 때문에 증자 때문에 좀 빠졌지만 그 증자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또 회사가 살아날 수 있으면 오히려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두산중공업은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사실은 저는 같으면 원전이라도 좀 권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지만 어차피 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이런 하락률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오면은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종목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SH에너지화학입니다. 매수가는 1,215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은 오늘 6% 하락을 하면서 843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장 초반 910원이었던 시초가가 839원까지 내려간 건데요. 오늘의 종가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839원이 저점이고 오늘의 종가는 843원. 네, 매수가는 1,215원이고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1월 3일 부근께는 1,160원대였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면서 8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달 사이 만에 400원 가까운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그 좀 세력들이 좀 장난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SH에너지화학이 원래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지만 이제 세력이 있는 종목이고 저도 전에 한번 매매를 한번 옛날에 오래됐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지루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물리면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분은 1,215원에 사셨죠. 지금 거의 뭐 831원이니까 한 30-40% 빠졌네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저점에 왔다 하지만 이 종목이 아마 이렇게 쉽게 수익은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이니까 뭐 추가 매수 5%니까 했다가 좀 더 조금 올랐을 때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워낙 또 800원 거의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뭐 오를 때는 또 뭐 이렇게 오르겠지만 그거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사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뭔가 정보를 듣고 사셨겠죠. 뭐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세력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저는 이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800원 정도까지 그 언저리에서 사셔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00원 아니라 한 900원에서 95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면은 뭐 손실이지만 그래도 좀 손실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SH 에너지하고 이런 동전 주면서도 이거는 좀 끼가 있고 세력들이 어떤 면에서 좀 그 우리 개인들을 좀 장난친다, 가지고 논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H 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뭘까요?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고요. 오늘 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8,500원, 오늘 장 마감은 6,77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면 6,24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막판 3시 부근이 넘어서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7,54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넥스턴 바이오 매수가는 8,5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충분히 오늘 제가 볼 때는 8,000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네, 7,860원. 거의 8,000원까지 네, 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이제 9월 7일 날 20% 오른 적이 있었어요. 9월 7일 날. 그러니까 두 달 네. 거의 이제 3달 전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 회사는 원래 유리 성형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바이오가 추진한다라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자회사가 로스비버라고 있어요. 로스비버하고 노보 네. 노디스크와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어떤 협약체를 해가지고 네. 이제 이름이 어떤 유리 성형 사업이 갑자기 바이오 회사가 되면서 체도에 바뀌어진 이때 9월 7일 날 올랐거든요. 그때 네. 20% 오르고서 그때 오르고 나서는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올랐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또 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매물대가 지금 7,6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윗골이 났고 오늘 이제 5일선을 돌리지를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조금 많아졌고 작년보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장이 만약에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았으면 충분히 오늘 더 뻗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너졌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충분히 오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3시에 안 그래도 기사가 나왔었네요. 넥스턴 바이오가 이 로스비보 아까 말씀하신 예, 미국의 예. 자회사가 이 테라퓨틱스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또 추진을 한다. 오미크론을 대항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3시에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볼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가는 4,3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3,4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430원이 종가였고요. 오늘 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3,74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수 흐름과 맞춰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6.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중 10%, 매수가는 4,3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오르긴 오르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탄력받지 못하는. 탄력보다는 좀 더 네. 빼고서 올릴 것 같아요. 좀 더 뺀다. 완전히 네. 그 저기 지쳐가지고 네. 틈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뺐다가 음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다시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11월 24일 날 며칠 지난주죠. 지난주에 4,840원 이날 완전히 뭐 그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오르다가 네. 14%까지 갔다가 이제 보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때 아마 좀 이렇게 뭐라 이게 뾰족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뾰족탑해 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이 3,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추가적으로도 저는 하락 보고 볼린 점에 하단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RSI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저수지에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하락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서 고를 나는 버티시다 그러면 일단은 버티는데 어쨌든 간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자율주차 가지고 어떤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테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러저러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4,300원은 좀 지금 거의 30% 상한가 한번 쳐야 되기 때문에 4,300원까지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탄력을 받으면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10%고 4,300원이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죠. 드림텍입니다. 매수가는 11,480원, 비중이 꽤나 큰데요. 6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드림텍은 9,420원은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요. 4.3%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 9,980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드림텍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9,400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네요. 9,420원의 종가가 된 드림텍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좀 답답하네요. 거의 이제 9,300원이 이제 이 가격대 이제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이론상으로 쌍바닥에서 뭐 이제 바닥 치면 오르간다 하지만 이제 쌍바닥이 될지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이 뭐 외국인하고 개인인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를 때 11월 17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올랐는데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빠졌거든요. 빠지는 거 봐서는 어떤 거 외국인들이 뭐 매수한다 가지고 오른 종목은 아니고 분명히 이제 세력들이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 지금 거의 하단에 닿으면서 이게 빠질 때는 우리 왼쪽 이 모습 보이면은 이때가 이제 보면은 이제 볼린저 네. 밴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단에 닿고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칼날처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장대 운봉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RSI가 거의 저수지를 가야 되는데 이 저수지 부분이 과연 9,300원대냐 아니면 그 이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너무 60%가 많잖아요. 네. 저 같으면 비중을 줄이겠어요. 줄여가지고 오르면 할 수 없고 밑에서도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이제 단가가 낮춰지겠죠.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그 금액만큼 밑에서도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9,300원에서 뭐 하락이 멈춰지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RSI가 아직은 저수지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 우리가 보면 이때도 보면 알 수가 이때 보면 저점이 분명히 여기서 지지가 될 줄 알았지만 더 내려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만약 중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서 오르면 다행이지만 빠진다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그 판 금액만큼 사시면은 아마 매수가가 낮아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1,480원 때문에 한순간에 10,000원은 넘기거든요. 그럼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드림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해주시고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